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방학 기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보시면 소방의 의, 그래서 소방의 기초론을 공부합니다. 소방의 의, 우리 소방의 개념을 공부하는데요. 소방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이라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진압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이 나면 불을 끄고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우리가 소방의 어원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소방의 의미는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소방의 추세와 범위 하면 소방의 추세와 범위 하면 단순히 소극적 개념에서 소방의 소극적 개념에서 적적 개념으로 소방의 의미가 변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극적 개념 하면 신고가 접수되면 우리가 화재를 끌어가야죠. 그래서 화재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그 다음에 진압하는 활동,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우리가 구조 구급 활동까지 하는 거죠. 구조 구급. 그래서 화재를 진압, 경계, 예방하는 거죠. 예방. 그래서 화재를 진압, 경계, 예방. 그 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까지. 자, 이 개념에서 이제 오늘날 소방의 추세 범위는 이제 적적 의미의 소방으로 이제 탈바꿈되고 있죠. 그래서 국민 복리 의무까지. 그래서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 복리 증진 업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우리 소방의 업무도 소방의 의미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방의 의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방의 의미 1번을 보면 소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불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일이다. 최근에는 재난 및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의 개념까지 확대되면 물론 나아가 사회 안전 확보의 개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 복리 증진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까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그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국민 복리 증진 업무, 그다음에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소방관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로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 밖의 소방활동, 즉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소방 활동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방의 추세와 범위를 봅니다. 국가 기능의 확대와 국민들의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소방에 대한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소방의 활동 범위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소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소방의 의미는 소방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과 소방의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로 확대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의 활동보다 각종 인위적 재난, 자연적 재해 등과 연관된 확장된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소방은 사회의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이 와해시키고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거기다 밑줄 한번 해볼까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에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의 추세와 범위는 소극적 소방의 개념에서 적적인 소방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국민 복리 증진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 그다음에 재난과 재해 업무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른 구분. 여기는 크게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라 형식적 의무 소방과 그다음에 실질 의무 소방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이 소방 활동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라는 것. 그럼 누가 소방 활동을 하느냐 이거죠. 자, 형식적 의무 소방은 소방기관입니다. 우리 소방서, 그다음에 소방본부, 소방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소방서, 119 안전센터. 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우리 소방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형식 의무 소방이다. 그러면 소방기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뭐냐? 여기에 우리 순수 소방활동이 있고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입법활동도 있죠. 그 다음에 행정활동도 하죠. 그 다음에 사법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입법활동, 각종 규칙을 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활동. 그래서 뭐 행정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거죠. 뭐 서무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근무 배치도 하고, 그런 게 다 행정 업무죠. 그 다음에 사법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어떤 법을 위반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부과하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활동을 우리가 사법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이 행하는 모든 활동, 소방활동, 입법활동, 행정활동, 사법활동, 이 모든 것을 우리 소방기관이 하면 그게 다 무슨 의미의 소방이다?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의미의 소방이란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 있죠. 산림청은 우리가 산불 화재에 대해서 주무관청으로서 산불을 이제 주적으로 이제 산불에 대해서 주적으로 이끌어가는 관청이 우리 산림청인데 이 산림청도 이제 소방 활동을 하겠죠. 그 민간이 또 행하는 소방 활동. 그래서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이 행하는 모든 소방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불조심 예방하는 활동도 하나의 넓은 의미의 소방 활동이다. 그래서 실질 의미의 소방이다. 그래서 형식 의미 소방과 실질 의미 소방 관계를 보면 실질 의미 소방이 형식 의미 소방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 관계를 보면 형식 의미 소방은 실질적 의미 소방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의 관계가 있죠. 실질 의미 소방과 형식 의미 소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한번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의미 소방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것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방작용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자, 소방작용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구분. 여기는 협의 소방과 그 다음에 광의 소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협의 소방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소방이다. 좁은 의미. 그 다음에 광의 소방은 넓은 의미의 소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의 소방이란 소방 활동과 그 다음에 우리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순찰, 예를 들어서 방화 순찰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지리조사 이런 것도 있죠. 뭐 지리조사나 뭐 소방특별조사. 그래서 소방활동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 그 다음에 방화순찰, 지리조사, 소방특별조사, 즉 우리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소방 하면 좁은 의미 소방으로 일명 우리가 형식 의미 소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의무 소방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의 소방은 넓은 의미 소방으로서 우리 소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시설 및 그 생활수단의 피해를 이제 복구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그런 업무까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까지도 포괄하는 게 바로 광의 소방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소방의 개념에서 이 협의 소방에서 광의 소방으로 이렇게 이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소방에서 광의 소방으로 이렇게 이행 중이다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광의 소방이 더 넓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협의 소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책에. 자, 그 1번을 보시면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 의무 소방을 말한다. 실제법상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소방 활동도 있죠. 화재 조사 활동도 있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활동이 있죠. 방화 순찰, 지리조사나 소방 특별조사, 각종 인허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 소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기타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 활동은 물론 소방관 복무규칙의 제정 등 입법적 활동 또는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활동, 과태료 부과 등 사업적 활동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기관이 행하는 활동하면 협의 소방, 즉 형식 의무 소방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의 소방을 보시면 소방 장유의 내용 및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질 의무 소방이다. 그래서 광의 소방은 넓은 의미 소방으로서 실질적 의무 소방이다. 그래서 실질 의무 소방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 활동에서 행하는 모든 소방 활동을 포괄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활동, 구조 구호 활동을 또 포함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까지도 추가하는 것이 광의 소방인데요. 그 2번을 잠깐 보실까요? 기본 조직 및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고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 및 그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기능까지 포함하는 활동을 우리가 광의 소방이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실전법상 소방기관은 물론 타 행정기관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사무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실질 의무 소방과 광의 소방은 그 개념이 유사하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소방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의 소방활동까지도 포괄하면서 사회 간접시설 및 그 생활수단의 피해를 해결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 봉사활동,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광의 소방에 사회 봉사활동까지도 추가한 것이 바로 광의 소방이라는 개념, 이것도 기억하시고 오늘날은 협의 소방에서 무슨 소방으로 이행 중이다? 광의 소방으로 이행 중이다. 그래서 즉 소극적 개념에서 적적 개념으로 소방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의 이념, 목적, 임무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의 이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의 이념은 자, 개념이 우리 소방이 지향해야 할 가치죠. 가치. 우리 소방이 나아갈 방향, 가치인데 보통 우리가 지향할 가치가 공적 개념이죠. 이거 공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정의, 사회 안전, 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 대원들 간의 화합, 단결. 자, 정의, 사회 정의죠. 사회 정의, 사회 안전, 질서 유지, 화합, 단결을 통해서 우리 소방이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 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 소방의 발전을 위해 이제 단결하고 높은 경쟁력을 갖는 가치를 우리가 소방의 이념이라 합니다.
우리가 소방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이 공직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의 캐릭터가 있죠. fires. 그래서 F-I-R-E-S가 뭐를 뜻하는가? 그 책을 보시면 자, F는 우리가 fire, 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화재, 소방을 의미한다. 그럼 I는 internationalization입니다. 국제화. 그 다음에 R은 rescue and first aid. 그래서 구조와 구급을 의미하고요. E는 emergency management, 위기 또는 비상관리. S는 우리가 서비스를 의미하죠. 봉사활동. 그래서 F-I-R-E-S. 그래서 우리가 소방의 캐릭터는 fire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에 관련해서 어떤 물질이 지니는 상징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을 띤 의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과 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과 불을 잘 구별하셔야 되죠. 자, 물이 뜻하는 상징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불이 뜻하는 상징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걸 배표를 하셔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 물이 뜻하는 거 있죠. 물. 두 번째 니은번에 필수성.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물이죠. 물은 반드시 인간에게도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화약제가 물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성. 그 다음에 윤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러워지면 우리가 일을 하든 그 다음에 죄를 짓든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추구한다. 윤리성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자, 물은 굽이굽이 어떤 굴곡이더라도 그걸 다 헤쳐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유연성. 모든 것을 다 안을 수 있죠. 포용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필수성, 윤리성, 유연성, 포용성을 띈다. 자, 불이 갖는 상징 의미가 있죠. 불은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광명성이 있고요.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광명성.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사악한 것을 아예 태워버리는 정의를 세우는 정의성이다. 사회 정의를 이룩하는 거죠. 정의성. 그 다음에 화합성.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녹여가지고 불로서 녹여서 다 녹여서 합치면 새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죠. 화합성. 그 다음에 창의성이다. 그래서 불이 뜻하는 상징 의미로 광명성, 정의성, 화합성, 창의성 이걸 꼭 기억하시고, 물이 뜻하는 상징 의미 필수성, 그 다음에 윤리성, 유연성, 포용성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태극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태극은 우리가 주인성, 자주성을 의미하고요. 원리계수가 뜻하는 또 상징 의미는 경쟁성과 모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매, 매죠. 매, 경계, 예방, 용맹이라는 또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뜻하는 상징 의미와 관련해서 물과 불의 상징 의미를 잘 캐치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복이나 모자, 모에 부착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횃불이 뜻하는 또 상징 의미가 있죠. 횃불은 소방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밝게 해준다. 왜? 불이죠. 그래서 밝게 해준다. 그래서 국민들을 밝게 해준다에다가 밑줄하시고,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와 아래 보면 관창이 있죠. 호수와 관창은 소방의 힘을 상징한다. 소방의 힘. 그래서 횃불을 받치는 안정감 있는 소방의 힘을 상징하는 게 바로 호수. 그러면 육각수가 있죠. 육각수에다 배표를 한번 딱 해볼까요? 자, 우리가 소방 부착물의 상징 의미 중에서 육각수가 한 번 딱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직에. 자, 육각수는 물의 결정체죠. 물의 결정체로서 뜻하는 의미가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방 활동으로 나라를 깨끗하고 좋아지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육각수,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매가 있죠. 주의를 경계 예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쏜살같이 국민들에게 달려간다는 의미가 바로 세매다. 그 다음에 무궁화가 있어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고요. 관창,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 대표적인 장비로 소방의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 부착물의 상징 의미 중 소방의 힘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다. 소방 호수와 관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월계수는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재난을 제압한다는 의미고, 리본이 있죠. 리본. 소방 공무원 상환에 서로 단합된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합된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노란 리본을 착용한 것처럼 우리 소방 공무원도 리본이 있죠. 리본은 우리 소방 공무원들 간의 단합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결된 의미를 의미하는 게 바로 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의 이념, 소방이 지녀야 할 가치, 공직관이다. 그래서 사회 정의, 사회 안전, 질서 유지, 화합, 단결을 의미하고, 소방의 캐릭터는 우리가 파이어스, 각각 FIRES가 뜻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물질과 상징 의미 중에서 물과 불이 뜻하는 상징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모나 소방복에서 부착하는 부착물의 상징 의미 중에 육각수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물의 결정체로서 나를 깨끗하게 좋아지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소방의 힘을 상징하는 게 소방호수와 그다음에 관창이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소방학 개론에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옛날 지방직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이죠. 중합 통합 출제된 이후로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소방의 목적이 있죠. 소방의 목적. 우리 소방의 목적, 우리 소방이 나갈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크게 소극적 목적과 적적 목적,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이 있죠. 자, 소극적 목적 하면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거죠. 가장 순수 목적입니다. 가장 소극적 목적이죠.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소활동이 개시되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 거기다 플러스 구조, 구급 활동까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플러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까지.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활동을 우리가 소극적 목적이다. 그렇죠? 이제 적적 목적이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 목적은 신고가 접수돼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출동하는 걸 소극적 목적. 적적 목적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복리 증진 업무까지 퍼가는 거죠. 그래서 복리 증진 업무. 그래서 적적 목적이란 국민들의 복리 증진 업무까지를 포괄하는 게 적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에서 제1조의 목적이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그다음에 화재, 재난,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구조, 구급 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목적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고, 화재, 재난,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목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여기까지가 바로 소극적 목적. 그다음에 복리 증진 있죠? 이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적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가장 적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소극적 목적과 소방의 적적 목적 두 개를 묶으셔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극적 목적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인위적 또는 자연적 현상에 발생하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을 말한다.
사회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한다. 사회 공동생활의 평온과 건전한 상태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해당하는 공공의 안정 및 질서 유지까지가 소극적 목적. 그다음에 적적 목적은 복리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것까지가 바로 적적 목적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방의 임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방의 임무가 있는데요. 소방의 임무는 크게 우리가 뭐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하기 앞서서 먼저 소방의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 담당할 우리 소방의 업무는 크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을 하겠죠. 두 번째가 바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겠죠. 세 번째가 화재 조사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활동, 그다음에 소활동도 있다. 소활동은 우리가 이 진압 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활동을 우리가 소방의 업무인데요. 이 소방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임무가 있다. 그 소방의 임무는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 임무를 소방의 본래적 임무죠. 그러면 소방의 본래적 임무는 뭐냐? 이 소방의 업무 활동 중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하고 화재 조사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 임무는 뭐겠습니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 우리 소방의 가장 기본적 임무, 본래적 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임무인 화재를 예방하거나 그다음에 경계하고 진압하는 활동은 우리 정부 기능 중, 국가 기능 중 무슨 기능에 해당하냐면 질서 기능에 해당하죠. 정부 기능의 질서 기능 중 보안 기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 기능 중 질서 기능에 보안 기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 질서가 혼란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질서 유지 기능. 특히 우리 소방의 신분은 과거에 경찰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가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죠. 그래서 우리 소방도 자리는 경찰 행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혼란을 예방하는 질서 유지 기능과 그다음에 보안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임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소방의 임무 중에서 기본적 임무, 본래적 임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 그다음에 정부 기능 중 질서 기능이면서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소방의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 현장에서 어떤 다친 부상자가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친 부상자를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게 구급대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매몰되어 있는 요구조자가 있다. 그 요구조자를 또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또 만들었겠죠. 그래서 파생적 임무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급대와 그 다음에 구조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급대와 구조대를 운영하는 것, 우리 소방의 본래적 임무, 기본적 임무가 아니라 파생적 임무인데 이 파생적 임무인 구급대와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 정부 기능 중 무슨 기능이냐면 봉사 기능에 해당합니다. 봉사 기능이면서 권력적 서비스가 아니라 비권력적 서비스 기능이다. 봉사 기능 중 비권력적 서비스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직무는 우리가 구급대와 구조대를 운영하는 것, 설치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국민들의 이제 봉사 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행하는 봉사 기능이고 비권력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 임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소방행정의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현대 소방행정은 소극적 의미의 소방행정에서 무슨 의미의 소방행정으로 바뀌고 있다? 적적 의미의 소방행정이다. 그러죠. 그래서 소극적 의미 하면 협의의 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소방, 단순히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구조 구급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찾아가는 서비스, 봉사 기능까지, 즉 국민 복리 증진 업무까지를 담당하는 아주 적적 의미의 소방 행정의 개념으로 현대 소방 행정에서는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광의의 소방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소방 행정은 적적 의미의 소방으로 지금 이행 중이고, 소극적 의미의 소방 행정은 협의의 소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적 의미의 소방을 광의의 소방 행정으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책을 보도록 하죠. 소방의 임무가 있죠. 소방의 업무는 화재 예방 활동, 소화 활동, 그 다음에 구조 구급 활동, 화재 조사 활동이 있고요. 소방의 임무는 기본적 임무가 있고 파생적 임무가 있다. 그 기본적 임무의 책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생적 임무에다 밑줄. 자, 기본적 임무는 기본적으로 소방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 기능 중 질서 기능, 밑줄을 딱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질서 기능 중 보안 기능, 화재를 예방 경계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안정한 생활을 보장한다.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밑줄 딱 하시고 정부 기능 중 질서 기능 중 보안 기능에 해당한다는 것. 그다음에 파생적 임무가 있죠. 소방의 기본적 임무 외에도 또 다른 임무인데요. 정부 기능 중 봉사 기능이며 권력이 없는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그래서 구조대와 구급대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의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소극적 의미의 소방행정, 즉 과거의 소방행정이죠. 그 과거의 소방행정은 오늘날 현대 소방행정은 소극적 의미의 소방행정이 아니라 적적 의미의 소방행정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소방행정이란 일상적인 업무로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일반 주민, 소방 관련 종사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 민원 업무 처리, 인허가 업무 처리, 방화 순찰, 이건 다 소극적 의미의 소방행정이죠. 자, 적적 의미 소방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소방의 행정이다. 그래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소방행정의 사회복지 차원의 적적인 소방행정의 확대된 기능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조 구급 활동에는 화재 및 각종 재난, 재해, 소화 및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는 방지 업무 지원, 방역 지원, 인명구조, 각종 시등 수리 봉사반 운영,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 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즉 사회복지 봉사활동까지 포괄하는 그런 업무까지 오늘날은 소방행정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 의미의 소방행정은 적적 의미의 소방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의 임무, 소방의 업무도 기본적으로 아시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소방의 임무 중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를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 시험 문제는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를 구별하는 문제죠. 이 파트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방행정의 수단이 있습니다. 소방행정의 수단. 자, 우리 소방행정의 목적, 소방의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행정의 수단을 통해서 그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소방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계몽, 지도가 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있다. 그 다음에 명령과 강제가 있다. 크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계몽, 지도, 봉사활동, 명령과 강제. 특히 계몽, 지도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소방기관이 그런 우월적 입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아니면 국민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행정지도,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걸 깨우치는 걸 계몽이라 하죠. 그래서 계몽은 이제 국민들이 알지만 소방에 대해서 잘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소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소방에 대한 업무를 일깨워주는 것, 그걸 계몽, 일정한 방위로 이끌어가는 걸 지도라 하죠. 근데 이것들은 다 권력적 행정이, 즉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권장,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명령이 아니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권장하는 행위를 계몽 지도로 한다. 그 계몽 지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책에 있죠. 그래서 계몽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복귀의 변경 등에 발생되는 혼란과 오해로 인한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행정상 계몽 지도는 반드시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고려해야 된다. 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상 계몽지는 상황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 그걸 빨간색을 딱 그어놓으시면 되겠다. 자, 법의 집행을 위한 행정상 계몽지도는 상황에 따라 그 집행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몽의 예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계몽에는 소방자동차 길터지기 운동. 그래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가 도로 위를 갈 때 앞에 차들이 있죠. 차들이 빨리 사이렌 소리를 들리면 다 오른쪽으로 이제 길을 터주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이제 일깨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계몽이라 한다. 그래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예가 있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노이자시설, 다중이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의자, 소파, 침구리에 대하여 필요하면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 명령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다중이업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에 의자, 소파, 침구류가 화재가 불이 잘 붙어버리면 화재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본부장 서장이 그 노래방 업주에게, 단란주점 업주에게 의자, 소파, 침구류에 대해서 방염 물품으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장하면 그 업주가 뭐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누구 맘이다? 업주 맘이죠. 이게 바로 비권력적 행정의 하나의 행정 지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행정 지도는 명령적 행정이 아니라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의무적 행위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업주 맘이겠죠. 그게 바로 행정 지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사례가 뭐가 있냐면 행정 지도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라는 법률에서 소방시설 중에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2017년까지는 이제 11층 이상 건축물입니다. 11층 이상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11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올해까지 17년까지는 설치하는데요. 내년부터 18년 이게 개정되죠. 18년부터는 이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소방 관계 법령이 변경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11층 이상이 아니라 6층 이상부터 6층 이상인 모든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6층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다 뭐하러 다녀야 됩니까? 계몽 지도하러 다녀야죠. 계몽으로 다녀야 됩니다. 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계몽 지도하는 단계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지금은 이제 계도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계몽 지도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소방 관계 법령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 걸 계몽,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지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활동이죠. 자, 이 봉사 활동은 우리가 크게
상대적 봉사와 그 다음에 포괄적 봉사로 구분하는데, 이 상대적 봉사와 포괄적 봉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이 봉사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가 누구냐, 누가 직접 혜택을 보느냐. 자, 상대적 봉사는 뭐냐? 우리 소방 서비스의 직접 혜택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 서비스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 그걸 우리가 상대적 봉사를 하고, 포괄적 봉사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소방의 서비스에 대한 이익, 혜택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포괄적 봉사를 한다. 소방 서비스의 서비스를 소방 서비스를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받는 거죠.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상대적 봉사는 이제 소방 서비스를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포괄적 봉사는 소방 서비스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소방의 서비스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재가 발생했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대가 출동해서 우리 집 화재를 진압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직접 혜택을 보겠습니까? 제가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저는 상대적 봉사다. 아니면 제가 또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저 화염에 이제 연기를 마셨고, 혹은 화상을 입었어요. 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다. 응급 환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급대가 출동해서 이 응급 환자를 대한 응급 처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지금 쓰러져 있는 응급 환자가 바로 구급대의 혜택을 바로 받겠죠. 그 사람을 바로 무슨 봉사를 한다? 상대적 봉사를 한다. 혹은 이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내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들이 출동해서 나를 그 매몰된 곳에서 이제 구해줬어요. 그럼 내가 직접 구조대의 혜택을 받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상대적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방 서비스에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을 상대적 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포괄적 봉사란, 자,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 집 옆집들이 있겠죠. 주변에 가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웃집들이 있습니다. 이웃집들이 있죠. 자, 소방대가 이제 출동해서 우리 집에 이제 화재를 진압해주면 저는 상대적 봉사, 그리고 화재가 확대돼 가지고 이 이웃집까지 화재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가 이제 소화용수를 뿌려주는 거야. 소방용수를 뿌려줘 가지고 이제 인접 건물의 화재와 확대를 미리 방지해 주는 겁니다. 물이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웃집들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바로 포괄적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방 서비스를 주변 인근 이웃집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는 걸 우리가 포괄적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듣고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상대적 봉사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이제 친구들한테 술 한 잔 사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술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포괄적 봉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방 서비스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을 상대적 봉사, 그 다음에 소방 서비스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혜택을 누리면 포괄적 봉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봉사와 포괄적 봉사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 봉사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우리가 상대적 봉사를 한다. 그래서 구조 구급 활동과 같은 소방의 직접 서비스 기능에 해당한다. 소방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 환자의 응급 조치 및 이송하는 활동. 자, 소방 구조대를 통하여 요 구조자를 직접 구조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 봉사죠. 혜택을 직접 받는 거니까. 강물의 범람, 홍수 등이 발생되는 지역의 수재민을 구조 구급하는 활동. 그래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휩쓸려간 사람 또 구조해 주는 것, 다
그 구조받는 사람은 상대적 봉사다. 직접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포괄적 봉사가 있습니다. 소방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회의 불특정 다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불특정 다수인에다가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인접한 소방 대상물의 연소 방지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가 소화 활동을 우리가 포괄적 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불났을 때 이웃집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물을 소방 용수를 미리 뿌려줘 가지고 화재 확대를 방지해 주는 건 우리가 포괄적 봉사다. 그래서 이웃집들이 혜택을 보니까 포괄적 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 행정의 수단 일단 계몽지도 봉사활동 명령어 강제인데 특히 중요한 게 이 봉사활동 중 상대적 봉사와 포괄적 봉사 혜택을 누가 받느냐 직접 당사자냐 불특정 당사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과 강제입니다. 명령과 강제는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바로 소방기관이 국민보다 더 우월적 입장입니다. 우월적 입장에서 명령과 강제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소방기관이 더 우월적 입장에서 국민, 지역 주민에게 명령, 강제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적 행정행위랍니다. 반드시 명령이면 의무가 발생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벌에 처하든가 행정벌에 처하겠죠. 벌칙을 또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 그 명령과 강제는 항상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대상자를 지정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명령과 강제에 대한 명령의 조건을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법령상 명령의 조건. 첫 번째, 실행기간, 지켜야 할 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제시한다. 주체는 누가 내리냐? 명령의 주체자. 이것도 색깔 한번 밑줄 한번 쳐봅니다. 색깔 한번 밑줄 한번 쳐보죠.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명령의 주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명을 더 써놓으면 소방청장도 써놓으시면 되겠다. 특히 우리 소방청장이 중요하네요. 소방청장, 그 행정안전부 장관 안에다가 소방청장을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소방과 관련된 명령권자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소방청장이죠.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도지사가 바로 명령의 주체자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명령은 구두로도 하지만 주로 서면에 의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서면에 의하여 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는 바로 구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서면, 예외적으로 구두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소방 대상자에 한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릴 때 불특정 다수들이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한정해서 명령을 부과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소방법령상 우리가 명령 및 강제 수단의 예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화재 예방 조치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조치 명령, 피난 명령, 소화활동, 종사 명령 등 우리 소방기본법이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하는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을 안정할법에 각각 우리 소방관계 법령에 각종 명령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법규를 공부하면서 다 습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예로 대표적인 예가 화재 예방 조치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법령을 보도록 하죠.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 예방 조치 명령. 자,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다음에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우리가 관계인이라 하죠. 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냐?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죠. 이게 일명 옆에다 써놓을까요? 부작위 하명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명령은 일명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를 공부할 때 명령은 거의 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명에는 우리가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급부하명, 수인 하명이 있는데 우리가 금지, 제한을 내리는 명령은 부자기 하명이다 이거죠. 그 하명 중에서 뭐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지나 제한을 내린 건 부자기 하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장난 하지 마라. 모닥불 피우지 마라. 흡연하지 마라. 화기 취급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부자기 하며 본부장 서장이 내릴 수 있죠. 그러면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리가 있는 죄를 안전한 적으로 빨리 치워라. 치워라. 죄 처리 이건 자기 하명에 해당합니다. 뭐뭇 해라. 뭐뭇 해라 하면 자기 하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이연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관계인에게. 그러면 치워야죠.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명령을 이행을 해야죠. 그다음에 화재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있죠.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죠. 이게 바로 화재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이 있죠. 자,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은 우리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데요. 자, 그 법령 내용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개수, 이전,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개수, 이전, 제거 명령 1번, 그다음에 사용 금지, 제한 2번, 사용 폐쇄 명령 3번,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법규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고 옛날에 용도 변경 처분 내용은 없죠. 그래서 개수 이전 제거 명령, 사용 금지 제한 명령, 사용 폐쇄 명령, 공사의 중지 정지 명령을 관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이 우월적 입장에서 그 관계인보다 더 우월적 입장에서 명령 강제를 내리면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방활동 종사명령이 있죠. 소방활동 종사명령.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전환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때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이죠.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집에 불 났습니다. 우리 집 불 났죠.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신고를 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죠. 그러면 출동을 하면 이제 우리 집 주변을 쭉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소방활동구역 설정권자는 누가 하냐? 설정은 소방대장이 하죠. 우리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방활동구역을 딱 설정하면 일반인들은 이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죠. 특히 소방대장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죠. 만약에 무단으로 출입하면 우리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일반이 있죠. 여기 쇼리가 있다. 람보가 있다.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가 있죠.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우리 소방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겁니다. 소방 자동차도 왔어. 펌프차도 불도 끄죠. 근데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방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소방본부장도 있고, 본부장, 소방서장, 우리 소방대장이 이 소방활동구역의 밖에 이런 일반인이 있어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 일반인 하여금 우리 소방 인력이 부족했을 때 같이 불을 끄자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우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은 일반인이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바로 같이 불을 끄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다 합니다. 이 소방활동 종사명령 그 책 옆에다가 두 가지 하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명과 급부 하명이 결합되어 있다. 자기 하명과 급부 하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명은 이제 가서 불을 같이 끄는 것이고, 급부 하명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노동력 제공이죠. 금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라. 이게 급부 하명. 뭐뭐 해라 하면 자기 하명. 그래서 우리가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자기 하명과 급부 하명이 결합되어 있다. 일단 자기 하명과 급부 하명을 옆에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죠. 행정 행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난 명령이 있죠. 자,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 명령 있죠. 이 피난 명령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럼 그 피난 명령을 받은 지역 주민은 그 위험한 지역도 빨리 대피를 해야죠. 이게 바로 피난 명령입니다.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이 피난 명령을 받고도 피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난 명령을 받고도 피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명령과 강제는 소방기관, 즉 소방의 주체죠. 소방의 주체인 우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혹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소방대장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내릴 수 있죠. 그 명령, 강제는 항상 우월적 입장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월적 입장, 우월성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국민들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할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명령과 강제, 즉 우리 소방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계몽, 지도, 봉사활동, 명령과 강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 상대적 봉사와 포괄적 봉사를 잘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소방의 의의와 소방의 목적, 소방의 임무, 소방의 이념, 소방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가볍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2장 소방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